영상을 시청하는 중에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집중해서 영상 시청해 주시고 선물 GPT스의 비밀번호를 기억하셔서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 블로그 본문 쓰기 GPT스 사용해 보셨지요? 강력한 블로그 쓰기 시리즈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혹시 전편을 안 보신 분들은 블로그 시리즈 1편부터 보고 오시면 좋습니다. 블로그 키워드, 블로그 본문 쓰기에 이어 오늘은 블로그 썸네일을 초리얼리즘 GPT스로 만들어 보는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민진홍 소장님께 요청드렸는데요. 바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잘 만들어진 GPT스도 사용자가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 만족하는 결과를 얻게 되는데요. 오늘도 나나쿡 대표님의 사용 영상에 집중해 주시고 선물로 드리는 GPT스를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블로그 작성 시 썸네일 이미지를 삽입할 수 있도록 이미지 GPTS 기억하시죠? 민 소장님으로부터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민 소장님께 받은 이미지 GPTS를 시연해 보겠습니다. 설명에서와 같이 피사체의 디테일한 카메라 설정으로 사실적인 이미지를 구현하세요를 챗GPT 프롬프트란에 붙여넣습니다. 피사체에는 내가 그리고자 하는 이미지 장면을 입력해 주면 됩니다. 저는 한국 노인의 심장 건강을 체크하는 운동부와 검사하는 장면에 디테일한 카메라 설정으로 사실적인 이미지를 구현하세요 라고 입력했습니다. 민 소장님이 주신 GPTS의 특징이네요. 기본 카메라의 설정, 고급 설정, 스튜디오의 조명, 사진 내 위치 및 피사체, 원하는 외관을 달성하기 위한 추가 설정, 이런 것들을 보시면 병원 검사실의 내부 모습, 중년의 한국 노인이 런닝머신 위에서 운동부와 검사를 받는 장면, 노인이 런닝머신 위에서 걷거나 뛰고 있으며 심전도 잔득이 가슴에 부착되어 있음, 제가 생각지 못했던, 그렇지만 내가 꼭 표현하고 싶었던 내용들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멋진 사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약간 태극기, 한국 노인이라고 했더니 태극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환자가 좀 인공적인 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얼굴만 클로즈업해서 그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프롬프트란에 노인 환자의 운동부와 검사 장면을 클로즈업해서 그려줘 라고 프롬프트를 넣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멋진 그림이 나왔습니다. 이런 그림을 썸네일로 쓴다거나 본문의 이미지 삽입으로 블로그에 삽입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직접 가서 일일이 다 찍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물만 되는 것이 아니라 풍경도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병원의 전경을 봄 햇살을 바탕으로 그려줘 그랬더니 벚꽃이 피고 병원이 멋지게 나왔습니다. 또 작은 병원은 이제 석양을 배경으로 가을의 따뜻한 느낌으로 그려줘 그랬더니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었네요. 그래서 다시 그림이 조금 애니메이션 스타일스러워서 저는 여기다 다시 리얼 사진으로 다시 그려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었습니다. 심장 간호에 있어서 심장 조영술은 많이 들어본 것처럼 심장 조영술하는 장면을 저는 또 그려놓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프롬프트 안에 이렇게 심장 조영술하는 장면을 디테일한 카메라 설정으로 사실적인 이미지를 구현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똑같이 고급 설정으로 카메라에 설정을 넣어주었고요. 스튜디오의 조명도 넣어줬고 사진 내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심장 조영술은 수술방에서 하지 않고 심장 조영술이라는 방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제 상황과 좀 약간의 차이가 있는 이미지여서 다시 수술실이 아니라 엑스레이 검사실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것도 좀 약간 미흡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했던 이미지 내용을 카피해서 여기서 병원 내 심장 수술을 받는 환자, 그래서 의료 장비가 엑스레이 CT 같은 장비 이런 것들로 표현을 한번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얼추 비슷한 장면이 시연이 되었습니다. 블로그에 꽂힌 썸네일. 내가 직접 찍지 못하는 이미지를 생성해주는 GPTS. 사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수필 소장입니다. 오늘은 블로그 챗봇인데 그 기능은 썸네일 제작. 썸네일은 블로그의 대표 이미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썸네일 한 장만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니겠죠. 그 주제와 관련되는 여러 가지 이미지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본문의 내용과 연관성이 있는 이미지면 더 좋겠죠. 그러니 우리가 블로그 글쓰기 챗봇에서 글을 출력을 하고 블로그에 글을 올리고 난 이후에 글의 문단들이 있겠죠. 그럼 그 문단의 중간에 이미지를 한 장씩 넣게 되는데요. 그 문단의 내용과 관련되는 이미지를 올리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공하는 블로그 썸네일 제작 챗봇에 그 키워드와 주제를 넣어서 관련된 이미지를 출력하면 되겠고요. 나다쿵님의 시연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이미지를 올릴 때는 좀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블로그에 올릴 때 남의 사진 혹은 내가 찍은 사진이지만 재사용한 것, 챗봇에서 이미지 생성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은 칸바나 미리 캔버스 무료 사이트 같은 데서 제작한 이미지도 한번 사용했다면 재사용은 하시면 안 되겠고요. 안 좋습니다. 재사용이 자주 있으면 해당 글이 누락이 되고 계속 누적되면 저품질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촬영한 해상도가 높은 사진이 가장 베스트이고요. 그런 사진을 항상 찍기가 힘드니 그럴 경우는 이미지 챗봇을 이용해서 만드시면 유용하겠습니다. 사실 무료 사이트에서도 과거에는 이용했지만 무료 사이트도 다른 사람도 그 무료 사이트에 동일 이미지를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 이미지 챗봇을 이용하면 이 세상에 나만의 이미지가 생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사 이미지에 대한 걱정은 없습니다. 제가 한번 시연을 하면서 한번 올려볼게요. 자, 이렇게 블로그에 우리가 이미지를 올린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 제가 한 2장 뽑아놓은 게 있어요. 이거와 이거 2장을 올려보겠습니다. 이미지 챗봇을 이용해서 만든 거예요. 글이 있고 이미지가 있고 중간에 또 글들이 들어가겠죠, 여기에. 자, 보시면은 이미지를 우리가 여기에서 편집을 할 수가 있어요. 블로그 처음 하시는 분은 있는 기능도 모를 수 있으니 제가 잠시만 빨리 해볼게요. 이렇게 편집을 도구를 들어가면 우측에 기능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뭐 자르기 할 수도 있고요. 필터를 통해서 그냥 간단하게 좀 밝게 하거나 할 수 있는데 좀 더 원하는 걸 하신다면 여기 밑에 보정에 들어가셔가지고 뭐 밝기 이렇게 조정하실 수가 있고 채도도 좀 조정할 수가 있고요. 뭐 선명도 이런 거 대비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또 출력한 이미지를 또 좀 더 편집을 이렇게 보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자이크 처리도 할 수 있죠. 이렇게 글도 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내가 원하는 글을 또 엮고 이렇게 배치를 옮길 수도 있어요. 보통 우리가 썸네일이 들어가면은 중앙 배치를 해주시는 게 실제 썸네일에서 가독성 있게 보일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썸네일이 보이는데요. 이렇게 글자가 또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중앙 배치를 해주시는 게 좋다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완료를 하시면은 내가 편집한 사진을 이렇게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사진은 내가 만약 이 사진을 대표 사진으로 선정하고 싶은데 다른 사진을 올리고 난 뒤에 글쓰기 완료를 해버리면 제일 처음 올린 사진이 대표 사진이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원하는 사진이 이게 대표 사진이 아니고 요게 대표 사진이나 요 대표라고 되어 있는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저장을 누르고 그러면 요 대표 사진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사진은 또
어떤 분은 21장 올리고 노인 건강이라는 키워드 4시입니다. 어떤 분은 8장 올리고 어떤 분은 12장 올리고 어떤 분은 4장 올리죠. 그래서 사진의 장수가 상위 노출에 영향을 주느냐 했을 때 만약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똑같은 글 조건이고 똑같은 블로그 지수다. 그렇다면은 사진과 동영상 올려주는 게 더 어드밴티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진도 좀 더 올려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너무 사진을 적게 올리는 것보다도 최소 5장 이상 올려주면은 이런 게 있어요. 파노라마라고 해서 이렇게 여러 장이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 장에 있는 거, 요 4장이라서 파노라마가 세팅이 안 돼요. 5장 이상 돼야지 파노라마 되니까 5장 이상 올리시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노인 건강 키워드에서 다른 사람들이 올린 사진을 좀 참조를 하려면 이렇게 검색해서 보셔도 되지만 피자드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보시도 1번, 2번 뒤에 있는 거는 여기 약간 실시간은 아니에요. 이 블로그가 지금 1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8장 올리고 13장 올리고 사진 수가 나오죠. 6장 올리고 2장 올리고 대충 사람들이 이 주제를 통해서는 사진을 몇 장 올린지 이렇게 보실 수가 있으니까 10위까지 있죠. 이 보시면서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진은 10메가 우리 챗봇에서 출력한 사진은 한 장의 용량이 10메가 넘지는 않으니까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 혹시나 고해상도 사진을 찍으신다면 10메가 이상 초과되면 또 용량이 크다고 안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건 참조하시고 재활용 사진을 재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렇게 좀 이미지 활용하실 때 참조하셔가지고 챗봇 활용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이번 GPT스의 비밀번호는 1004 1004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블로그 글의 대문인 썸네일은 얼마나 선택받을 수 있는가를 좌우합니다. 이번 썸네일 GPT스는 매번 사진을 고르는 번거로움과 사진을 중복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유용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블로거 여러분들에게 유용한 썸네일 GPT스 받는 방법 아시죠?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군요. 네, 다시 한번 안내 드리겠습니다. 저희 채널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요.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신청과 동시에 바로 배달됩니다. 다음 선물도 기대해 주세요. 알람 신청해 두시면 다음 영상에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여기서 제 욕심이 멈추지 않습니다. 블로그 쓰시는 분들 중에 체험, 리뷰 이런 걸로 생산을 일으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맛집, 펜션, 호텔, 가전, 화장품 이런 체험 블로그를 쓰고 싶어요. 이걸 쓸 수 있는 GPTS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더 굽신굽신 부탁드려 봅니다.